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9월 23일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하죠. 가을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여유롭고 편안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제14회 강원 다문화 가족 듀엣가요제가 평창군에서 개최됐습니다.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떠들썩합니다. 강원도 새마을부녀회가 마련한 제14회 강원 다문화 가족 듀엣 가요제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도내 다문화 가족 및 새마을 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국인 주부들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들 모아놓고 18개 시군 회장님들과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게끔 도움을 주고자 해서 우리가 이걸 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14회째 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다문화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제는 우리 지역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듀엣 가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날 행사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개회식에서는 17개 다문화 모범 가정에게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고 이어진 듀엣 가요제에서는 17개 다문화 가정의 열띤 노래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일하고 있으니까 서로 조금 바쁘긴 한데 시간을 만들어서 재밌게 연습했었어요. 그냥 이모랑 신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나게 노래해야죠. 이웃을 응원하러 뭉친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응원하는 등 참여자들이 오히려 더욱더 열정적으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가요제는 다문화 가족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만들어낸 무대인데요. 참가자들은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웃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지요. 이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노래 같이 연습하면 마음도 나누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이러한 다문화 가족 행사는 다문화 가정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이웃 간 서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됐는데요. 축제장은 우리 지역에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18개 시군이 함께한 가요제는 시군 간의 교류를 더욱더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가요제에 참석한 다문화 가정과 부녀회 회원들은 평창군의 백일홍 축제에 함께 다녀오기도 하며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아까 여기 백일용 축제장 우리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같이 하면 또 즐겁고 그냥 경험도 하고 아는 동생들이도 같이 만나면 그냥 좋아요. 강원도 새마을부녀회장은 각 시군에서 묵묵히 봉사해주시는 새마을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다문화 가족에게 힘이 되고 따뜻한 관심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마을에서 여는 그 새마을 가요제, 다문화 가요제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4회 다문화 가족 듀엣 가요제는 모두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행복하게 즐겼는데요. 가요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18개 시군이 함께한 이번 가요제에는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웃이 모두 함께 즐겼습니다. 햇빛 700 심혜인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17일 한국융복합 콘텐츠 컴퍼니와 콘텐츠 산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문화 콘텐츠 정책 개발, 콘텐츠 교육, 콘텐츠 세계화 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색 있는 자원 발굴에 대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관계자는 특화 콘텐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며 향후 각종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산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8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의 리더와 공무원들의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에서는 자치분권 시대 흐름에 맞춰 주민자치와 시범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8개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리더와 공무원이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치매 극복 한마음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치매 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를 통해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걷기 대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홍보 및 상담, 치매 예방 체조 등 홍보와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시행됐고 행사장 체험 부스에서는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대관령 사파리 목장 승마장에서 유소년 승마대회 및 승마 트레킹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평창군 내 5개 초교, 2개 중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14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가 참여했고 약 100여 명의 유소년들이 승마 솜씨를 뽐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 승마 선수들이 승마에 대한 실력을 점검하고 측정하여 미래에 훌륭한 승마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용평체육공원에서 제32회 용평면민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체육대회는 각 마을별 선수단의 기량을 겨루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민속 부분으로 족구, 줄다리기, 한마음 줄넘기 등의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용평면민의 화합과 단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면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강화해 면민들의 사기가 재충전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은 평창올림픽을 기념하고 올림픽 유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나갈 조례를 마련했으며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의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민간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평창기념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규정도 마련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평창의 가치와 올림픽이 남긴 유산 계승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되도록 체제 교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5차 합숙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은 총 5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군은 레슬링 전용 훈련장을 리모델링해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평창군 직장운동 경기부는 레슬링 대회 단체 1위를 차지했고 김보배 선수는 지도자상과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 등 좋은 경기 성적을 뽐냈습니다. 관계자는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어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며 한번 방문한 선수들이 평창을 다시 찾도록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2019 평창 효성문화제와 평창 백일홍 축제가 폐막했습니다.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인해 작년 대비 방문객은 소폭 감소했으나
추석 연휴 기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심혜인 리포터가 축제를 되짚어봤습니다. 2019 평창 백일홍 축제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 동안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백일홍 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총 1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6일 개막 후 평일에는 5천여 명, 주말엔 2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매일 3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4일 동안의 축제 방문객만 10만여 명으로 연휴 기간 인접한 평창읍 내 외식업소, 전통시장 및 숙박업소 등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올해 5번째를 맞이하는 평창 백일홍 축제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백일홍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관계자는 올해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고 방문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알록달록한 백일홍 향연이 펼쳐졌던 백일홍 축제장입니다. 축제장에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15만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기상 악화 속에서도 시설물 관리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을의 신호탄을 알리는 평창 효성문화제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인연, 사랑 그리고 추억을 주제로 가을의 정취와 풍성한 한가위 그리고 문학의 향기를 전하며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열렸습니다. 제21회 평창 효성문화제의 관람객 수는 다각적인 홍보와 관광객의 관심에 힘입어 작년 대비 약 6만여 명이 줄은 약 3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평창 효성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9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그에 걸맞게 더 다채롭고 확장된 축제장과 타 축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 또한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계자는 올해 우수축제로 다시금 자리매김한 제21회 평창 효성문화제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축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감동과 즐거움을 담아갈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에 빛나는 평창 효성문화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평창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들은 축제 평가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축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피치백 심혜인입니다. 평창군과 월드컬처 오픈이 공동 주최하는 2019 평창세계문화 오픈 대회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창올림픽 플라자 일원에서 열립니다. 평창군은 10월 중순까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범위는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 해당되며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칼라 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기능성 칼라 찰옥수수 산업화를 위한 생산 기반 조성과 차별화된 칼라 찰옥수수 상품화를 중심으로 미탄 찰옥수수 연구회 단지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평창군은 금당산 등산로의 신규 노선 개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TX를 이용해 평창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순환 노선을 제공해 역에서 내려 곧바로 등산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입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